안녕하세요. 이번 시험 정말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공법 푸시면서 진짜 주변에서 막 한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탄식의 소리가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도 그 탄식에 동참하면서 한숨만 팍팍 쉬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내가 배운 그 공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차만 봐서 1차만 합격을 했고 올해 2차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 봤고요. 그리고 최근 그 7년 동안 기출문제는 다 이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 상승과 앞으로 그 출제가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게 그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이번 시험의 그 이제 난이도 체감부터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난이도가 좀 상승을 하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차 과목도 중개사법 빼고는 다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난이도를 상승하더라도 공부하셨으면은 충분히 푸셨을 거예요. 충분히 푸셨을 거고 80점, 90점까지 받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는 그런 다 과목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법이었는데요. 이건 공법은 진짜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절반은 그냥 틀리라고 낸 거예요. 가장 최악의 사례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공법만 점수 안 나와서 떨어지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저도 그 공법을 시험은 끝나면서 이게 진짜 까락 아니야? 공부를 했으면은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거 내가 공부를 했었는데 어디 부분이었는데 좀 헷갈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번 공법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보면서 그냥 머리가 백지 이게 내가 진짜 배운 공법이 맞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점수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공법 많이 80점 넘으신 분들 계시면은 진짜 고시처럼 공부하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그렇다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켰어요. 상승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서서히 난이도에 좀 적응될 수 있도록 그 출제 기관들이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보자면은 작년 기준으로 무려 40만 명이 응시했거든요. 올해도 40만 정도 응시했다고 하더라고요. 40만 명 응시해서 합격률이 23%가 나왔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 합격률을 23%에서 더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게 그 시험을 상대평가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왜 시험을 이게 상대평가로 돌리겠냐라는 그 취지가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너무 배출 인원이 많다. 다른 뭐 간평사나 그런 사람들은 1000명 단위밖에 안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몇만 명이 배출되니까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가인 경쟁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밖에 안 된다 싶어가지고 수를 줄이자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롱 면허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합격을 하더라도 80%가 취직을 안 하고 그냥 썩혀두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취지는 공감은 가지만은 두 번째 취지는 그거는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이거를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그 자기의 선택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 내가 안 하면은 오히려 공인중개사의 그 영업상 경쟁률이 가다 경쟁이 줄어드니까는 출제 기관들이 원하는 그런 취지랑 더 부합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장 너무 가다 경쟁이 된다.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배출돼서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공인중개사를 따놨는데 이거를 이용을 안 한다 라는 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좀 모순되는 주장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주장으로 이렇게 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제 시험은 절대 쉽게 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상대평가로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그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상대평가를 하면은 정해진 인원을 1만 뽑으면 1만, 5천 뽑으면 5천 인원을 딱 정해준 다음에 그 인원만 뽑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거는 좀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험 자체를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는 그 형평성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난이도 자체를 더욱더 좀 특정 과목에 특히 특정 과목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집중해서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되 지금처럼 60점에서 70점까지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비교적으로 상대평가보다는 논란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제가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 과목이라 좀 내가 좀 이해가 되고 알면은 문제들이 이렇게 풀리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민법 같은 거는 보다 보면은 민법이란 과목 자체가
좀 워낙 깊이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법 과목은 진짜 처음이었는데 이게 법이라는 게 쉽게 만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좀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게 진짜 이게 어떤 논리적 체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상위 그 원칙에 따라서 연역되어 나오는 그런 거 보면서 좀 재미도 느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근데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단순 암기예요. 특히 뭐 계열수 같은 거 외우는 거 보면은 저는 진짜 그 고역이었습니다. 뭐 1개월이냐, 6개월이냐, 뭐 30일 내로 제출하냐 보면서 진짜 쓸데없다. 이게 보면 아무런 그 살을 깎아먹는 그런 공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근데 시험이라는 게 원래 떨어뜨리라고 내는 거니까는. 그래도 세법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았었어요. 전 세법이 나중에 좀 뚫리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는. 이게 나중에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세법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저랑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인간 같은 거 들으실 텐데 인간 선생님 마음에 들면은 또 그쪽 과목이 좋다고 하시고 뭐 그런 개인적인 취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공부를 오래 하면은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너무 오래 준비하는 것도 그 개인한테는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 딱 잡으시면은 1년 내로 어떻게든 끝내시는 게 좋지, 이게 한 번 떨어지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 하면은 솔직히 크게 남는 게 없어요. 이게 2차 같은 과목 같은 게 보면은 거의 단순 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먹고 빨리 합격하는 게 가장 본인한테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출문제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 기출문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본인의 점수가 평균이 70점대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었는데 뭐 50점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번 시험의 메시지를 봤을 때 내년의 난이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뉴스 기사도 저렇게 막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 시험도 공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냥 다 떨어뜨리기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히 올라간다 보고 공부를 하셔야지 아마 내년 시험에 안전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들 이번 시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시험 보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